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죠. 현금 흐름표에 관한 얘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재무제표 중에서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기말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손익계산서, 그죠? 보관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기간 자본변동표, 기간 현금 흐름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이 정보를 만들 때 발생주에 따른 있죠. 측정의 원칙이에요. 발생주 회계가. 그런데 모든 건 아니고 얘는 발생주의가 아니에요. 얘는 발생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주에 의한다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금 흐름표는 그저 현금주의에 의한 거예요. 그럼 현금 흐름표가 왜 나타났는지 한번, 왜 이거 필요했는지 기본적인 있죠.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처음에는 주주의 요구 때문에요. 주주의 요구가 때문에 현금 흐름표가 나타났는데 당기순이익이 1억이래요. 당기순이익 1억. 그럼 주주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이익을 발생주의라는 개념이 모르잖아요. 그냥 주주들은 생각하기에 그냥 돈 1억 벌었다. 항상 현금주의를 생각하거든요. 현금 1억 벌었으니까 나한테 배당을 뭐 200만 원, 2천만 원 해달라. 근데 당기순이익은 그죠? 현금주에 따른 있죠. 금액이 딱 1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익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 현금에 유입이 없는 수익도 있고, 현금에 유출이 없는 비용도 쓰여져 있는 거잖아요. 평가이익이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만 현금에 유입과 그 돈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주들이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현금의 보유가 있는지 당기순이익 말고 당기순이익 같은 거 뭐 현금에 유입이 없는 뭔가 뭐 평가손익 이런 거 말고 다 제거하고 현금으로 측정했을 때 얼마가 남아있는지 좀 나한테 알려줘야지 배당을 얼마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처음에 뭡니까 그런 요구에 따라 현금 흐름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우스운 예가 있어요. 우리 우리가 검사를 할지 이런 데 보면 그죠? 기업 범죄팀 이렇게 해서 기업을 평가하는 이죠. 뭐 경찰이든 검사든 그죠? 검찰이든 그런 조직이 있어요. 기업의 비리를 캐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예전에 검사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회사에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100억이에요. 그리고 잔고를 까보니까 은행 잔고를 까보니까 80억밖에 없어요. 그럼 20억이 차이 났죠. 그래서 20억을 앉혀놓고 대표사를 불러놓고 이거 어디 갔는지 네가 가져갔지 이렇게 그죠? 치조를 하더라 그죠? 회계학적 개념을 보면 그 미친 거예요 제가 볼 때. 왜? 당기순이익 100억이 꼭 현금 100억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자산이 증가되면요 수익이 증가되면 자산이 증가되죠. 근데 그 자산이 현금이란 자산이 아니고 다른 자산을 내가 살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데 대체되어 있는데 꼭 현금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죠? 검찰의 기업 내사하는 기법이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발생주의란 개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식이 그저 차고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있죠. 그 무식함을 알고 검찰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계사를 채용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특화된 직업이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은 두 가지의 그저 그 재능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어카운팅 마인드라고요. 회계적 마인드하고 리갈 마인드, 법률 마인드 두 개를 다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법률적인 마인드가 강하면 어카운팅 마인드가 좀 약하고요. 어카운팅 마인드가 강하면요. 리갈 마인드가 좀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괴물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있는데 사실을 합격한 사람이 가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요. 공인회계사가 있는데 사실을 합격하면 좋은 성적에 합격 못해요. 뭐 특거리 정도, 그죠? 이 정도 중간 이하. 그럼 연수원 가면요. 성적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검사랄지 판사 임용은 10%, 15%, 20% 내에 들어가야지 임용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 저 하위 10%, 20%에 있다고요. 그래도 검사로 임용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을 기업의 법률적인 개념하고 그죠?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검사이면서 회계사에 있는 사람이 드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보완해서 그죠. 이제 기업을 제대로 볼 수 있더라 이거죠. 자, 대충 그죠. 왜 현금흐름표가 필요한지는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얘는 현금주의예요. 발생주의가 아니고 현금주의다. 그럼 현금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현금이 들어오면 수익이고 현금이 나가면요 비용이라고 보고 그죠? 현금주의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진 재무제표는 발생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발생주의에 의한 그죠? 그 금액 중에서 현금주의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럼 발생주의에 따른 때가 묻어 있잖아요. 그 때가 뭐죠? 때가 현금이 아닌데 수익 잡은 거, 현금이 아닌데 비용 잡은 거 있잖아요. 그런 놈을 다 제거하면 뭐예요? 다 없애버리면 오로지 남는 거는요. 현금주의에 따른 수익이, 단기 순이익이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조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별도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간접법이에요. 기본이.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그죠? 해서 세무조정 하듯이 뭐예요? 그죠? 우리 현금과 관계없는 사항들을 전부 다 조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현금 흐름표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뽑아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현금의 증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얘가 이렇게 해달라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이런 개념인데요. 지금 기초의 현금이 이만큼인 거예요. 150원인 거예요. 150원이에요. 기초에 현금만. 근데 기말에 되니까요. 50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 100원이 줄었잖아요. 혹은 만약 250원이라면 100원이 늘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현금이 줄고, 그죠? 현금이 증감하는 것들을 뭐예요? 세 가지로 나눠서 좀 해달래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영업활동 현금으로,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으로, 재무활동 현금으로 세 개를 가지고 나눠가지고 좀 해달래요. 그러면 영업활동할 때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도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영업활동은요. 당연히 그죠. 우리 매출하고 매입하는 활동 등을 얘기할 것이고. 그럼 투자활동 같으면은 건물을 매입하면요. 돈이 나갈 거고, 건물을 팔면 돈이 들어올 거고, 그죠? 또 마찬가지로. 재무활동 같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있죠. 돈을 빌리면 돈이 들어올 거고, 상환하면 돈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을 발행하면 돈이 들어올 거고. 그걸 세 가지의 있죠. 요소 하나,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거를 그죠. 증감을 좀 알려달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 표가 바로 현금 흐름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서 현금 흐름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은, 그죠? 기업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표죠. 근데 활동을 몇 가지로 구분합니까? 세 가지. 세 가지에 의해서 구분한다. 이렇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그죠? 재무활동.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 개념과 유사해요. 유사하다는 말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이. 딱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특히 있잖아요.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는 영업활동 행위가 매입하고 매출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럼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도 있다고요. 단기적이고 빈번한 것도 영업활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이 재무에서 말하는 영업활동과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특히 이런 거. 그죠? 단기 매매, 단기적인 있죠. 계약 행위도 뭐예요? 계약으로 인한 현금과 유입 유출.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사서 팔고, 사고 파는 이런 행위, 단기적인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업활동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업활동, 단기 매매 목적의 계약은 투자활동도로 보잖아요. 그는 우리가 일반적인 재무제표를 만들 때 개념이고 현금흐름표를 만들 때는요.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좀 범위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특별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영업활동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매입하고 매출하는 위한 여러 가지 영업비용도 있고 수익도 있잖아요. 영업의 수익, 영업수익, 영업의 수익, 그 다음에 종업원들 급여, 그 다음에 매입하려면 원재료비, 납입비용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인 영업활동 거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 말고 이것도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 단기 매매 목적인 것은 단기 거래는 어디에 집어넣는다고요? 똑똑하게. 영업활동에 집어넣는다. 이 점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비용도 뭐예요? 영업에 관계된 있죠. 현금 흐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 세금 낼 때 보면 세금은 소득이 나와야지 세금 내잖아요. 그 소득의 원인이 영업활동 아닌 것도 있겠지만 아니라면 뭡니까? 투자와 재무활동이 명백히 관계된 것은 제어한다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는요. 법인세의 납부는요. 영업활동 거래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투자활동은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개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대로 하면 돼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투자하는 거 여러 가지 지분상품 이런 거 투자하기 위한 거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은요. 뭐 돈을 그죠 유입하는 거 뭐 가장 대표적인 거 돈 빌리는 거 주식 발행해서 자금 유입하는 거 그죠 그런 것들 그러면 돈 나가는 경우는요 감사하면 대가를 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환을 하게 되면요 차입이 돈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세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가 이 거래가 있죠. 영업활동 거래인지 있죠. 투자인지 재무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첫 번째 나와요. 그럼 그냥 그저 볼게요. 그냥 기본 점수예요.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리고 이거 한번 가볼게요. 다음 중 영업활동에 인한 현금 흐름을 불되지 않는 거. 그럼 영업활동이 아닌 듯한 느낌 뭐죠? 4번이잖아요. 보세요. 재화 용역의 구입에 따른 현금 유출. 재화 용역을 구입해 매입하는 건이고 종업원에 관계된 거. 단기. 그리고 장기 차입금에 따른 현금 주입은요. 재무활동이잖아요. 돈을 빌리는 활동이니까 지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충분히 고를 수 있겠죠?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여기 앞에 두 개는, 요 두 문제는 지금 조금 더 하고 할게요. 지금 직접 간접법 얘기인데 요거 건너뛰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과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는 현금 흐름표에 표시되지 않지만, 뭐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는 뭐 주석 거래를 한다. 여기 보면 다음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가 아닌 것은, 이 말은 뭐냐면 딱 봤을 때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가 아닌 것은 뭐냐면 그러면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있는 거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래는 뭐냐 이거잖아요. 현물 출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현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냥 출자하고 주식 주고 내가 현물을 받은 거니까 돈에 전혀 그죠? 돈의 현금 흐름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거고 주식 배당도 뭐예요? 주식으로 나눠주는 거에 현금과 전혀 관계없는 거고 전환사채의 전환도 전환권이 사채 발행했다 그걸 전환하는 거니까 전혀 관계없는 거고 오로지 현금이 수반되는 거냐 당연히 유상증자하면 주식 발행하고 현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무활동에 현금 유입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현금에 유입이 있는 걸 돈이 들어온 건 네 번째밖에 거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럼 요 간접법하고 직접법 볼게요. 요걸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 놨는데 영업활동 거래는 현금주의 단기 순이익을 하는데 이거를 직접법과 간접법을 다 인정해요. 예, 이걸 도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지금 배우고요. 직접법, 간접법을 다 인정하고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은 직접법밖에 인정 안 해요. 직접법. 그러면 얘는 간접법이 없잖아요. 얘도 간접법이 없다고요. 얘는 직접법밖에 없다고요. 얘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실무는 직접법이 없어요. 다 간접법이야.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이거 현금 흐름표 되게 많이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은 전산에 너무 좋아요. 전산에다가 이렇게 치면 전산 프로그램 현금 흐름표를 자동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봐도 굉장히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간접법이 뭐냐면 직접법은 일일이 해당 항목을 전부 다 있죠. 현금 항목별로 현금의 정보를 다 따라가서 해야 되니까 너무 복잡해. 그걸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거래가 너무 많으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면요. 간접법이 원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접법이 원칙이라고 해도 실무는 이거요. IFRS에서는요. 직접법을 하면 되게 있죠. 현금이 어떻게 정감되는 건지 잘 알 수 있거든요. 힘들지만. 그래서 IFRS에서는요. 직접법을 선호합니다. 선호. 두 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선호한다고요. 왜냐면 훨씬 정보가 보여지기 뭐예요? 직접법이 좋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힘들어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실무는 뭐예요? 간접부에 만들어져 있고 전산회계 프로그램 있죠.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세무사랑이랄지 두존이랄지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간접부로 나와 있어요. 직접법 없어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다. 그죠? 그러면 간접법이 뭐고 직접법이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일단 참고로 요 문제 풀고 일단 갈게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자, 영업활동 거래만 뭐예요? 간접법을 인정하고 나머지 다 직접법을, 그죠? 영업활동 거래만 두 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직접법, 간접법을 선택할 수 있고 나머지는요. 투자와 재무는요. 직접법밖에 없어요. 네, 그런 걸 알고 좀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좀 풀고 그냥 직접법, 간접법을 바로 넘어갈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현금 흐름표 작성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이건 뭐 이름을 보니까 뭐 걔들 걸그룹 애들이구나, 그죠? 그래서 뭐 효린이 뭐 직접법으로 작성할 경우에 현금 흐름의 개별 항목별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유형별 뭐예요? 현금 흐름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이게 좋기 때문에 IFR에서 직접법을 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힘들어. 이상적인데 힘들어요. 안 해요, 실무에서. 두 번째, 간접법으로 작성할 때는요. 간접적이죠. 단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뭡니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걸 배우게 될 거예요. 일단은 간접법이고. 세 번째가 답이 될 건데요. 직접법과 간접법은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뭐예요? 투자 및 재무활동도 현금 흐름상의 표시 방법이 다르다. 아니에요. 이게 틀렸어요. 영업활동은 두 개를 인정하지만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을 오로지 뭐만 됩니까? 직접법밖에 안 돼요. 한번. 그래서 요 얘기를 자꾸 물어보니까 해보시고요. 이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올바르지 않는 거. 뭐 똑같은 얘기요. 간접법은 보고 직접법과 간접법은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의 표시 방법이 다르다. 이것도 틀렸다. 다른 게 아니라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은 오로지 뭐만 인정하는 거예요? 직접법만 하니까 뭐 다를 게 없어요. 그죠? 또 두 문제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패턴의 문제, 지금 방금 봤던 직접법, 간접법 얘기하면서 이거 그죠? 해당 거래가 아닌 거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거 했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간접법, 직접법 가볼게요. 어떻게 구하는지 있죠. 계산 문제가 보통 두 문제 나와요. 계산 문제를 두 문제 낼 때 있다. 근데 보통은 영업활동에서 대부분 내요. 영업활동에서 간접법 하나, 직접법 하나, 혹은 간접법 두 개. 어떨 때 보면 간접법 하나, 투자활동 있죠. 정말 어쩌다가 투자활동 하나, 재무활동은 잘 안 되는데 정말 그저 귀하게 낼 때 재무활동이 나올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업활동 거래를 일단 익히고 투자 정도를 보고 들어가시면 무난하게 될 거라고 봐요. 재무활동도 보면서 웃지만 너무 좀 있죠. 되게 출제가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맞춰서 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유의할 항목을 딱 적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OX를 이렇게 동그라미 해놨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영업활동에 해당이 되는 거고 투자활동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죠? 법인세 비용은 다 될 수 있잖아요. 세금 내는 이 돈의 효과가 원인이 영업활동에서 나오는 것도 일반적이지만 다른 데서 기인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요. 법인세 비용은 영업활동 거래를 보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자, 현금 흐름표상의 활동의 구분이 다른 거.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현금 흐름표는 세 개로 나타나잖아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 뭔가 성격이 다른, 그죠? 활동은 뭐냐? 이 말이잖아요. 활동이 다른 거? 다른 거. 자, 원재료 매입은 영업활동이잖아요. 재화의 판매는 영업활동이죠. 종업원과 관계된 거는 영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다 영업활동이라고요. 유형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 지출은요. 투자활동이라고요. 유형자산 사면서 돈 나가는 건 투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번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성격이 다른 놈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뭐, 그죠? 주식의 유상증자. 그것도 이건 재무활동이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성격을 구분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를 오면 맞출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드디어 가보겠습니다. 이제 계산을 할 때, 그죠? 원래 이 교과서는 그렇지 않지만 실제 교과서 보면요. 항목이 한 20개 되고, 어떤 거는 플러스, 어떤 거는 마이너스 막 이렇게 돼 있다고. 그걸 외울 수 없다고. 근데 이거를, 그죠? 맞출 수 있는 팁은 있어요. 그걸 여러분 벌써 배웠어요. 그죠? 법인세 비용할 때 벌써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그거 가지고 하면 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출제. 간접법. 직접법은 뭐예요? 그죠? 해당이 있죠. 유익과 유출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 쫙쫙 해서 표시하는 방법이죠. 권장합니다. 권장. IFR에서 권장하더라고요. 근데 간접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때를 빼는 거예요. 때를 뺀다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여기 좀 뒤에 가서 좀 볼게요.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때를 빼는 부분이 요거예요. 자, 발생주의에 따른 그죠? 단기 수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뭐를 구하느냐면 여기는 발생주의니까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가 있습니까? 현금주의와 괴리감 있는 있는 수익과 비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이거잖아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현금에 유출이 없는데 비용처리하는 게 뭐예요? 감가상각비 같은 거 있잖아요. 걔는 비용처리 있지만 유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더해줘야지 뭐예요? 더해줘야지, 그죠? 현금 흐름 측면에서 좋을 것이고,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의 뭡니까? 차감. 현금 유입이 없는데 수익 잡은 거, 평가이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요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헷갈리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하느냐면, 좋아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의 증가는요. 채권의 증가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여기에서 현금 흐름을 본다면 마이너스고 재고전의 증가는 매점 증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이 부호가 헷갈리잖아요. 요걸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를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요거 손익계산서에 있죠. 발생주에 따른 수익에서 더하고 빼고 뭔가 더하고 뺀다 했잖아요. 요 더하고 빼고 하는 거를 어떤 기준에 할 거냐 이거죠. 이게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목 자체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 외울 수는 없다고요. 외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게 뭐죠? 요거. 이거 배운 거 기억납니까? 자, 좋은 거.